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 또 둘이군요. 순간적인 침묵 놀라셨죠? 네. 씁쓸합니다. 네, 워낙 바쁘다 보니까 방송하기도 힘들어요. 네, 이번 소식은 이제 문경환 기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장안의 화제 인공위성. 네, 북한이 설 명절날 인공위성을 쏘면서 제가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명절날 기자들은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항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참 명절날 인공위성 쏘는 사람도 있는데 겨우 고작 기사 하나 쓰는 거 가지고 항의를 하면 통하겠느냐 뭐 이런 네. 지적을 하더라고요. 타당한 지적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명절날 안 쏘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쏘는 사람도 평일에 근무 시간에 인공위성 쏘고.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북한이 설 명절과 이 인공위성 발사랑 결합해서 더 크게 축하하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일부러 아닐까요? 명절날 네. 해서 극대화시켰다 효과를. 네, 북에서도 이제 설 명절이나 이런 거 3일 쉬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3일 쉬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경축 뭐 축하 뭐 놀이 이런 것도 할 텐데 예. 그런 거랑 그 인공위성 발사 축하랑 결합해가지고 원래 설 명절도 하고 또 지나서 또 하고 이러면 부담되잖아요. 축하하는 것도 부담되니까. 예, 너무 많이 축하하면 힘드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좀 낫지 않나 싶어서 한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요. 네, 새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낭설입니다. 자, 아무튼 이 인공위성 얘기가 설 명절을 휩쓸었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공위성 얘기가 휩쓴 게 아니라 미사일 얘기가 휩쓸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99%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장거리 미사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굳이 열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미사일이라고 네. 표현했으니까. 근데 몇 년 전, 지난 2012년만 하더라도 우주 발사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이 더 많긴 했어요. 네.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미사일이라는 표현의 비율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위성 발사체, 뭐 로켓, 뭐 장거리 로켓, 우주 로켓,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데는 거의 없었다. 네. 이번에.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에서도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미사일로 딱 규정을 했죠. 대통령도 미사일로, 장거리 미사일로 딱 규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지난 2월 7일 날 발사한 건 미사일이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 떨어졌습니까? 미사일이 이제 그 1단계 추진체가 서해에 떨어졌고, 네. 2단계 추진체는 아마 근데 어디 미사일이면 탄두가 어딘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돌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폼스, 신개념. 폼스라고 해가지고 FOBS. 부분궤도 폭파 시스템. 이게 러시아에서 시도를 했다가 결국 못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인데. 그럼 북한 성공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북한에 지금 핵탄두가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 됐어요. 참. 네. 자, 아무튼, 이게, 왜, 분명히 인공위성이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공위성 성공 자체는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궤도에 올랐다고 했으니까 사실 인공위성이라고 봐야죠. 예. 일단 정부도 인공위성 궤도 진입 인정을 했어요. 미국도 인정을 했고, 미국의 그 북미 우주항공사령부 카탈로그에 광명성 사고가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게, 인공위성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궤도에 올렸다고 해서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기능을 하든지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인공위성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돌멩이를 올려놔도 그건 인공위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북에서 쏘아올린 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궤도에 올라갔으면 그건 인공위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돌고 있으니까 인공위성인 거죠. 네. 요즘은 심지어 개인 인공위성도 있어요. 개인이 네. 주먹만하게 인공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임대해가지고 발사를 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그런데. 궤도 올릴 만한 그 추진력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인공위성 쏠 때 인공위성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쏘거든요. 네네. 그래서 로켓에다가 돈만 내면 누구든지 자기 인공위성을 거기다 싣고 쏠 수가 있어요. 몇십 개씩 쏴요, 인공위성을. 한 번에. 몇십 개씩 한꺼번에 올리니까. 그래서 조그만 이제 무게에 따라서 뭐 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도 그냥 조그만 인공위성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그것도 다 인공위성으로 인정하거든요. 네. 마이크로 인공위성이라 그러는데. 자, 아무튼 인공위성은 인공위성이지만 그래도 미사일이다. 이게 이제 기본 국내 언론 보도, 정부, 국회, 언론 모두 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논리가 뭐냐? 물론 인공위성이 궤도에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게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인 거다. 이게 이제 논리라는 거죠. 이게 사실 좀 납득이 됩니까? 이 논리가? 네,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말을 못하겠죠. 네. 인터넷에서 이제 이걸 참 비꼬는 얘기들이 많죠. 뭐 우리가 무슨 21세기 홍길동이냐, 인공위성을 인공위성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 북한이 우주 궤도를 도는 미사일을 개발했냐. 뭐 이런 얘기. 근데 뭐 정부 주장에 따르면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인공위성인데 자꾸 미사일이라고 하면 뭐가 이득이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거 진짜 따져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이득이 되는 거죠? 미사일이라고 하면? 북한을 더 제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정도 말고는 어떤 이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지금 미사일 우주 궤도를 돌고 있다. 네, 구소련 프로젝트였던 그런 미사일도 개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자는 건지. 그다음에 인공위성과 미사일도 구분 못하는 정부와 언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질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언론들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찾아보니까 네. 일단 이제 미국의 몇몇 언론들 보니까 NK 뉴스라고 북한 소식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 언론이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이 북한이 인공위성 궤도를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이거 물론 영어로 돼 있지만 번역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틀라이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소리, 국영 방송이죠. 국영 라디오 방송. VOA에서는 로켓 발사라고 했습니다. 로켓 런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인민망에서는 위성 발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도 위성이라고 했어요. 로켓이라고 얘기했어요. 로켓 런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본의 교도통신은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미사이루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일본을 제외하면 다 로켓이나 인공위성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일본과 우리만 이제 미사일이다. 이런 표현 썼고, 미국도 이제 언론사에 따라서는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하는 데도 있고, 미국의 뭐 정부의 공식 입장도 뭐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한미일만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섬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네. 그러니까 로켓과 미사일이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로켓은 이 추진체,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추진체를 통칭해서 그냥 로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우주까지 안 날아가도 로켓이죠. 로켓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다음 미사일은 유도 기능이 있는 무기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에 인공위성이 탑재되어 있으면 로켓인 거고, 폭탄이 탑재되어 있으면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폭탄을 탑재해가지고 그걸 위성 궤도에다 올려서 지구 상공에서 빙빙 돌린다라는 거는 도대체가 이제 인류 역사의 이제 기념비적인 일인 거죠. 네. 인류 최초니까 이건. 그러니까 결국 인공위성 궤도에서 빙빙 돌고 있으면 이건 인공위성인 거고,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면 로켓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켓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꼭다리에 뭐가 달려있는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를 얘기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는 앞에 꼭다리에 뭐가 달렸느냐 이거에 그렇죠. 따라 달린 거, 이거에 네. 따라 좀 달라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로켓이라고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표현을 했으면 차라리 그건 맞는 표현인 거죠. 맞는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인데 미사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할 수 네. 있겠네요. 네. 미사일이라는 정의가 유도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건 도대체 어디를 목표로 해서 발사한 건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낙하를 해야 하는 거죠. 아, 그럼 궤도를 돌다가 뭐 네. 어디 위성이 맞으면 그걸 유도한 건가요, 혹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유명해졌어요, 이번에. 네.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죠. 아무리 북한이 밉기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크기가 크든 작든 위성으로서 기능을 하든 못하든 인공위성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이 쏘아올린 것을 두고 미사일이라고 하면 애국적이고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종북적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좀 반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정부의 논리는 인공위성이지만 이게 미사일 기술과 같기 때문에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된다. 네.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게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 마이클 엘레먼 그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 영어 약칭으로 이제 IISS예요. 네. IS랑 관계없는 기구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선임 연구원이 그 기고를 했는데 우주 로켓 엔진을 미사일용으로 전용하면 미사일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왜냐면 미사일은 목표를 정확하게 딱 타격하기 위해서 다시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은 우주 로켓 엔진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주 로켓 엔진을 미사일용으로 개조해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소련이나 미국도 우주 로켓을 미사일로 전용한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소련이나 미국도 우주 로켓은 따로 만들고 미사일용은 따로 만들었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전용을 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 미사일이 쓸모가 없어졌을 때는 우주 로켓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사일이 더 고급 기술인 거죠. 미사일은 우주 로켓으로 쓸 수 있지만 우주 로켓은 미사일로 못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북한이 우주 로켓을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해 나간다 하더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를 가지고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굳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개성공단 지금 폐쇄까지 갔잖아요. 남북 관계가 지금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언론에서 정확한 표현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로켓은 로켓이라고 부르고 미사일은 미사일이라 부르고 인공위성은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대북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 표현부터 잘못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부터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규탄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그렇죠. 그다음 문제지만 표현부터 잘못되면 나는 그런 걸 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당장 그렇게 되거든요. 옛날에 그 공자가 그랬나요?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는 정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름을 정확하게 붙이는 것이 정치다. 네. 이름부터 정확하게 지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로켓인지 이런 표현부터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중국 고사까지 동원해서 이 장거리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뭐 차라리 로켓이라고 부르면 모르겠으나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좀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준비해주신 문경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